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에서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93만 4천 건이었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8%나 오른 수치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2008년도에 이 개인 파산이 무려 100만 건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3월 셋째 주말의 시사자담, 오늘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뱅크럽시, 즉 이 파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파산법 전문 장영균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요즘 뭐 굉장히 바쁜데 참 죄송한 것은 다른 모든 분들이 지금 불경기신데 저만 괜히 바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좀 오래 살긴 했습니다만은 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이 그 돈을 버시는 게 예. 10년 내지 한 15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주였던 것 같아요. 자주입니까? 예, 저도 네. 이제 상당히 오래 이거를 해왔는데 보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네. 한 2, 3년 간격으로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폭동이 났다든가 네.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네. IMF 사건이 일어났고 네. 또 9/11이 터졌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없어지니까 네. 그 부시 정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파산법을 40여 년 만에 이제 개정을 하느라고 또 굉장히 호황이 있었고 저희 네. 업계에서는 네. 이번에 또 이런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불경기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오니까 저희로서는 뭐 10년 15년보다는 훨씬 상당히 더 자주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아까 저희 업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긴 이쪽에 비즈니스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 뱅크럽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뱅크럽시 하면은 이건 뭐 완전히 끝에 가서 하는 것, 그리고 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뭐 이러한 것, 뭐 예. 이런 식의 예. 생각이 뇌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듯해요. 특히 이제 부부들께서 오시면은 네네. 남자분들은 조금 더 대범하시고 네. 이래서 이제 파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네. 별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네. 특히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 분들은 뭐가 틀리냐면은 한국에서 이 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만 파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신은 잠바 입은 사람들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 가지고 뭐 딱지 막 붙이고 네네네.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동네에 어떤 분이 파산하는데 그 집 아버지가 뭐 누가 와서 순사들이 잡아가더라. 네네. 순사라 그러면 안 된다. 네네. 네, 하여튼 경찰들이 와서 네. 잡아가더라. 이런 인식 때문에 네. 파산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글쎄 편은 말이에요.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개선된 건 뭐냐면 네. 우선 미국에서는 이름부터가 한국보다 이렇게 부드러워요. 뱅크럽시. 그러니까 은행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파산이 구약에서 유래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네네. 구약?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을 보시면 50년이 지나면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몇 년이 지나면은 빚도 탕감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구약에서부터 그런 구제책이 있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헌법에서 네. 어떤 보장해주는 권리라고 보는 편이 오히려 더 편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민 세대도 네. 미국에 오신 역사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엔 그런 농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네,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네. 한국 분들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파산이라는 게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허.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6년마다 한 번씩 파산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어허.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네. 8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네.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우리 한국 분들 중에도?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농담요 그렇게 이제 조크를 하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곳에 살고 있는 그 미국 분들은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예. 자기가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빚에 쫄릴 때는 당연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시민의 그 권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참 자본주의가 발달돼 있고 네. 좋은 나라인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한번 보자고요. 제가 네. 크레딧 카드 빚이 한 10만 불이 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없앨 수가 없다면은 네.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들어지시냐면은 어허.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이제 돈을 못 내시게 되면은 네. 이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내는 판결을 영어로는 저지먼트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그 저지먼트를 받은 다음에는 월급을 차압을 25%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부동산에 있으면은 다 그 린을 걸어버린다 린을 걸고. 그러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면 다 뺏어갈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은행에 돈이 있으면 다 뺏어가고. 네. 그러면은 도대체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네. 이게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주로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네, 네. 예를 들어서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쪽에서 그래도 뱅크럽시만큼은 하면 안 되는데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 보면은 네. 아주 뭐 당연하게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의뢰 해야 되는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와 이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뱅크럽시에 대한 마인드가 완전히 틀리구나라는 걸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도 이민 온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많이 미국 사람들을 닮아가고 이렇게 벌써 10여 년 전에 제가 할 때와 지금하고 뭐가 틀리냐면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하. 내가 파산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저 광고나 내야지 손님들이 오시지 소개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소개를 안 해주시니까 저 사람 저거 잘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잘하더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네. 벌써 교회에 나가가지고 네. 이제 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같은 거 하시면서 네, 오히려 네. 그런 화제거리가 돼요. 네. 나는 우리 집에 돈 안 내고 1년 반을 살았다. 내가 파산을 장 변호사한테 했는데 깔끔하게 잘해주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리퍼럴이 많이 들어오는 네. 걸로 보면은 네. 우리들의 우리 한인 생각도 사회도 많이 네. 달라졌다. 그러니까 마침내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장영균 변호사를 모시고 이 파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는 이 파산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